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제 결혼에 대해 부쩍 관심이 많아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때쯤부터 제 또래의 친척 형제들 중 몇 명이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상황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벌써 결혼한 친구들도 몇 있기는 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부모님이 제 결혼에 대해서 보채기 시작하니 언젠가부터 그게 그렇게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대학 들어갈 때는 친척들 중 누구는 어디 대학 붙었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부담을 느꼈고 저도 적당히 괜찮은 대학 들어간 뒤에는 취직 자리를 두고 어느 회사에 갔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부담을 느꼈어야 했어요. 제법 괜찮은 회사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친척 형제들과 비교당하는 일은 없겠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결혼을 가지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젠 저뿐만 아니라 제가 결혼할 상대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한테는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긴 했지만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던 게 아니다 보니 저희 집에서 결혼은 언제 하느냐 하는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걸 꺼내기가 참 힘들었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저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올해 35인데 회사 생활도 오래 했고 직급도 이제 대리를 달아서 집에서 안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왔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양가 부모님께 인사시키고 하는 상황까지 발전하게 되었지요. 서로를 양가에 인사시킨 이후로는 특히 제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같이 해서 가끔씩 외식을 하거나 어디 교회로 같이 놀러 가거나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마냥 좋은 분들이시구나 생각했는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와닿기 시작했네요. 얼마 전 일이었는데 남자친구가 큰 집에 가족 모임이 있다고 저보고 같이 거기를 다녀오자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미 양가 부모님께는 인사가 끝난 상황이니 이참에 다른 집안어른들께도 저를 소개시키고 싶다. 뭐 그런 취지로 꺼낸 이야기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도 은연중에 너네 결혼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가 나온 대학이나 직장이나 뭐 하나 빠지는 곳이 없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기도 해서 아마 이렇게 언젠가는 결혼을 진짜로 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말 맞다나 미리 얼굴 도장 찍어 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길 따라가기로 했던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보니 날짜를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이미 회사에 이야기해서 월차 신청을 해놓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야기된 게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직장 선배가 제 상황을 듣고는 저보고 거길 왜 가냐고 물어왔어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벌써 며느리 노릇을 하러 가느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직장 선배는 벌써 결혼한 사람이고 시댁 식구하고 안 좋게 지내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남자 쪽 가족들하고는 적당히 거리 두고 안 볼 수 있으면 최대한 안 보는 게 수라는 식으로 말을 해올 때 저도 순간 아차 싶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남자친구 큰 집에 따라갔다 온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사에서는 그날 하루를 전부 다 빼줄 수는 없고 대신 퇴근을 조금 일찍 할 수 있게 조정해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뭐 반차도 안 쓰게 해주고 제 사정을 좀 봐주기로 했고요.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주축으로 진행하던 일이기도 했고 마침 그날이 다른 회사 직원들까지 같이 미팅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어서 더더욱 그날에 월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 말하고 주소를 받아놨는데 제가 따로 출발해서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었나 보더라고요. 바쁘게 회의를 끝내고 조금 이른 퇴근을 하고 부랴부랴 출발을 했는데
전화기를 보니 남자친구한테 어디냐, 어딘데 아직도 연락이 없냐 하면서 전화에 문자까지 잔뜩 보내놨더라고요. 미팅 때문에 전화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연락을 다 놓쳤던 건데, 아무튼 남자친구한테 지금 출발한다고 전화를 몇 번이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길래 뭐 급한 척 하더니 급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바쁜가 싶기도 해서 별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저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큰 집에 도착을 했네요. 서두른다고 했지만 평소 퇴근 시간보다 조금 일렀을 뿐이지, 한참 차가 막힐 시간이라 예상한 시간보다 더 늦게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나서도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한테 어디냐고 연락이 왔네요. 집은 주택이라 찾기가 쉬웠어요. 마당도 넓고 식구가 몇 명이나 온 건지 집 주변부터 해서 차가 잔뜩 주차돼 있고, 집안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시끌벅적하니 안 봐도 이 집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니 때마침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뭔가 안 좋아 보였어요. 한참 바쁘게 일하다 온 사람한테 고생했다는 말이 먼저가 아니고, 저보고 너무 늦었다면서 음식 준비하는 거 하나도 못 도왔으니 정리할 때는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때 직장 선배가 한 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네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며느리 노릇 하러 가냐던 그 말이 말이에요. 나 손님으로 오는 거 아니었냐, 내가 왜 음식 준비며 뒷정리를 해야 하느냐 따질 새도 없이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고 다니며 집안어른들한테 저를 인사시키기 시작했어요. 식구가 엄청 많아서 누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겠고, 아까 본 사람이 지금 본 사람 같고 정신이 없는데, 남자친구 큰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바빠 죽겠는데 인사 같은 건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저보고 와서 상 차리는 거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그러세요 하고는 저를 두고 친척 어른들이 따로 모여 있는지 시끌시끌한 방 안으로 휙 가버리더라고요. 주방에 있는 친척분들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얼떨결에 붙잡혀서 음식 나르는 걸 도와줬어요. 남자친구가 기어코 친척분들한테 저를 소개시키고 싶다고 해서 애써 우리 회사 사람들은 물론이고 타 회사 사람들한테까지 양해를 구해가며 억지로 시간을 내가지고 먼 길 운전까지 하고 와서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집 주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음식 준비 하나도 못 도와줬으니 눈치 보라고 했던 그 말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주방에서 음식들 하나씩 해다 날르는 건 온통 여자들 뿐이었고, 남자친구를 포함한 남자 식구들은 전부 그 시끌시끌한 방에 모여서 하고 있던 게 먼 해외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몇 개나 붙여놓아 거실을 꽉 채운 밥상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집구석 여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방 앞에 기웃거리면서 식사 준비됐다, 진지 드시라 하면서 눈치만 보며 차려놓은 밥도 못 먹고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그놈의 해외 축구 경기가 뭐라고, 한국 선수 한 명 나오지 않는 경기를 두고 누가 더 잘하네 마네 하면서 아주 축구 감독인 것 마냥 지들끼리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와서 밥 먹으라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정을 하다시피 하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들끼리 저렇게밖에 못하냐며 TV 속 축구 선수한테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꼴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건지 그제서야 한두 사람씩 나와서 밥상머리 앞에 기웃거리는데, 후반전을 시작부터 챙겨봐야 했는지 경기 시작하는 소리 듣겠다고 TV 소리는 어마무시하게 켜놓고 왔더라고요. 사람들 떠드는 소리에 시끄러운 TV 광고 소리까지 섞여가지고 정신이 없던 찰나에 후반전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몇 명은 먹던 밥 내려놓고 방으로 다시 들어가질 않나, 몇 명은 커다란 접시에다가 지들 입에 맞는 반찬 몇 개씩 가득 집어다가 방으로 들어가질 않나,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던 건 그걸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그 집구석 사람들이었어요. 남자친구도 그 와중에 이 집에 아는 사람 없는 저를 챙겨주는 게 아니고
축구 보겠다고 방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방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남자친구였었을 거예요. 밥상머리 예절도 아주 더럽더라고요. 숟가락 놓고 일어났으면 그만인 거지. 방에 접시 들고 들어갔던 사람들 몇 명은 다시 나와서 고기 몇 개 집어가고 차려놓은 뷔페도 아니고 아주 가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니 거실이랑 주방이랑 이어져 있는데도 굳이 지들 TV 보면서 밥 먹겠다고 가져갔던 접시들을 주방 싱크대에 담궈두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굳이 그걸 꾸역꾸역 들고 와서는 차려놓은 밥상 위에 먹던 접시들 그대로 올려두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그 와중에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집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아무리 집집마다 가풍이 다르다고 해도 도무지 적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는 군말도 없이 그릇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러는데 전 일부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애초에 꿔다 놓은 보릿자루도 그날 저보다 대접을 더 받았을 거예요. 아무도 저 신경 써주거나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랑 같이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분이 따로 없더니 온 식구들 모여있으니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뒷마무리 끝나고 나서 드디어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관심을 가져줬는데 기껏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가만히 있냐는 소리였어요. 거기에 이어서 한다는 말이 이참에 과일 깎을 줄 아는지 봐야겠다며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지냈던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를 인사시키겠다고 가족 모임에 데려온 게 인사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싹싹하고 일도 잘해요 하고 자랑하려고 데려온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그날 저한테 아예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었지요. 자리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가 돼서야 제 차 조수석에 올라타더니 혼자 가면 심심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옆에 타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집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저는 집으로 가려면 또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배려라고 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꼴을 보아하니 남자친구 부모님은 두 분 다 술을 조금 드셔서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고 자기는 또 내일 약속이 있으니 제 차 타고 편하게 가려는 속셈인 게 너무 뻔히 보였네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일에 대해서 남자친구한테 한 소리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단단히 일러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하는 소리를 듣곤 늦게 와서 편하게 해놓은 음식 먹어놓고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하더라고요. 엄마 말 들어보니 뒷정리도 거의 안 도와주고 과일도 깎을 줄 모르는 것 같더만 자기 식구들 앞에서 안 혼난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여기랍니다. 제가 결혼하면 지네 집 식구 되는 건데 지네 집 분위기는 원래 이러니까 제가 적응을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보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저보고 말 안 나오게 잘 행동하라고 경고를 하더군요. 결혼할 때 되니까 본성이 나오는 건지 결혼 이야기 오고 가니까 이제 다 잡은 물고기라 막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진짜 본성을 알게 된 게 참 다행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자리가 무슨 벼슬자리라고 이 남자랑 결혼해서 이 집 식구가 되면 사람 대접은 고사하고 식모 대접도 제대로 못 받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고속도로 달리는 중에 휴게소 사인이 보였는데 남자친구가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고 차 좀 세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다녀온다고 차에서 내리는데 남자친구가 화장실 들어가는 거 보자마자 그대로 차를 출발해서 저 혼자 집으로 왔네요. 휴게소에 혼자 남겨진 걸 눈치챈 남자친구가 그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길래 전화기 꺼버리고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어요. 아침에 핸드폰 켜보니 카톡이 100개가 넘게 와 있었어요. 좋은 소리는 당연히 하나도 없었고요. 그날 점심쯤 돼서 연락이 또 와서 이번엔 전화를 받아줬더니 그때도 잔뜩 화가 나서는 저한테 제정신이냐고 사람을 그 늦은 밤에 휴게소에 버리고 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택시비가 얼마나 나온지나 아냐고 따지고 드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 밤중에 휴게소에 버림받고 남게 되었는지 뉘우치기는커녕 택시비 걱정하는 게 정말 잘 두고 내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네요. 내가 간밤에 휴게소에 두고 간 게 사람이었냐고, 사람이면 해선 안 될 소리를 내길래 사람 아닌 줄 알았다고 하고 저도 한마디 했네요.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그렇게 투닥거리다가 제가 회사 일로도 정신이 없는데 남의 집 식모 자리에 취직할 생각은 당연히 없다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파혼선언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자친구한테 잘못했다. 심지어 남자친구 부모님한테까지 그날 그게 그렇게 섭섭했다면 미안했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일 없다고 하고 싹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횟수로만 따지면 거의 3년이 가까운 오랜 인연이었는데 솔직히 아쉬운 건 제가 허비한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친구 집도 아니고 큰 집에 며느리 노릇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가냐는 직장 선배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정말 잘 다녀왔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선배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는 투로 한 말이겠지만 솔직히 그 전까지는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된장하고 똑같이 생긴 똥이었으니 찍어 먹어보고 알게 된 게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된장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똥이었던 것보다 더러운 꼴 보더라도 직접 겪어보고 진짜 정체를 알아낼 수 있었던 거니 말입니다. 이번 파혼을 계기로 부모님하고도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꽤나 좋게 보고 있던 게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그 와중에도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아쉽다고 하면서 남자친구 나온 대학교도 대학교고 다니고 있는 회사도 대기업인데 친척들 중에서 제가 제일 시집 잘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걸 제 손으로 내치고 왔다고 불만인 듯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이 너무 서운해서 그동안 속으로만 눌러 참고 있던 말들을 다 쏟아내고 말았네요. 앞으로 내 평생이 걸린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깟 친척들한테 자랑거리 몇 개 할 거 없어진 게 그렇게 아쉬우셨냐고. 대학교도 취직할 때도 정말 부담스러웠는데 친척 형제들하고 비교하는 거 그거 너무 지긋지긋하니 그만 좀 하시라고요. 평생 부모님께는 싫은 소리 한 적 없는데 그때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뵙고 나니 너무 속이 후련했어요. 그간 알게 모르게 친척들 중에서 소위들 말하는 가장 잘 풀린 사람이 돼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살았던 제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하고는 그렇게 대판 싸웠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줄 몰랐다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셨고 앞으로는 그런 거 상관없이 평생 제 편에 서주겠노라는 말을 들었으니 말입니다. 파혼했지만 오히려 저한테는 모든 게 다 잘 풀린 것 같아요. 그간 열심히 살아온 보상을 받는 건지 아니면 운이 따라주는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요즘은 자다가도 콧노래가 나오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